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슈퍼파워 회동.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만났습니다. 예. 슈퍼파워 회동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홍콩 언론에서 이번 회담을 규정할 때 썼던 말입니다. 슈퍼파워 회동. 예,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의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뜻이겠죠. 네. 두 사람이 구면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여러 차례 만났었고요. 그 당시에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이 되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뭐 친서 같은 건 있었는데 정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화상회담 이런 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정상회담 분위기도 시작할 때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미중이 경쟁은 계속하겠지만 그 경쟁이 갈등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정도 얘기를 했고, 네. 시진핑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대체할 만한 의도는 없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회담이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고 싶은 말들 다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관련해서 정세를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네. 반면에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에 핵심 이익이다. 그리고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라고 선을 세게 그었습니다. 선 넘지 말아라. 예, 평행선을 좀 보였고, 이 밖에 또 바이든 대통령은 뭐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벳, 홍콩 이슈 이런 뭐 인권 문제들을 우려를 제기했고요. 북한 도발 문제도 중국이 좀 나서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도 북한 도발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미국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개 회담이 아니고 비공개 회담을 한 후에 양측이 따로따로 입장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려서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김준일 대표의 평을 한번 들어보죠. 일단 시작할 때 네. 이 두 사람의 테이블이 이제 4m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얘기하면 들리기는 하나요? 예, 꽤 거리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어떤 스탠스로 지금 들어왔는지를 그 거리로, 테이블 거리로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시작하면서 충돌을 피하고 협력해야 된다. 시진핑 주석은 중미 관계를 안정적 발전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잖아요. 두 사람 다. 그렇죠. 정상회담 그 중간 선거 끝나고 사면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상대방의 좀 센 발언들을 하면서 국내용으로 썼다라면 이제는 그거를 조금 기조를 낮춰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여서 우리는 앞으로 경쟁은 계속하겠다. 뭐 지금까지는 경쟁 안 했습니까? 근데 충돌은 피하겠다. 이런 게 막 속보로 막 뜰 정도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 5가지를 짧게 요약하면은, 네. 일단 핵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다 반대.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핵 사용 위협,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 핵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 시진핑 주석이 특히 이제 중국은 우크라이나 현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해서도 살짝 이제 거리를 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런 스탠스를 보였고요. 시진핑이 두 번째로 이제 좀 주목할 거는 미국에 도전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예, 돼요? 미국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바꾸거나 미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아니 중국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바꾸거나 미국 내정에 간섭하는 의도가 없다. 미국을 대체할 생각도 없다라고 해서 미국하고의 정면 충돌을 좀 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다만 대만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이제 부딪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더 공격적인 행위는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시진핑이 여기에서 말들을 쏟아냈어요. 대만은 중국의 이익의 핵심, 레드라인,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 그리고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자,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조가 어제는 좀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지만, 대만 이슈에 있어서는 양쪽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측에서 이건 제기를 한 건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어떤 경제 제재 비슷하게 반도체 뭐 기술 같은 것들 공유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무역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 조치를 우려한다라고 맞받아치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내년에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추속 조치를 논의를 하기로 했어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기로 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어제 그저께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에서 말씀하신 거죠?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한 걸 두고 이제 중국에서 좀 불편한 이제 기색을 보일 수밖에 네. 없을 텐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리에서 귀국길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랑 중국이랑 한중 정상회담이 혹시 짧게라도 약식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거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중일 정상회담은 잡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기시다 총리 만나면 잡혔더라고요. 음. 한중 정상은 끝내 못 만나는 거냐? 아니면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거냐? 저 이거 궁금한데 현재 기자들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공식 회담보다는 그 예전에 48초 환담했던 것처럼 뭐 짧게 지나가면서 마주하면서 대화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그거는 회담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지를 주고 있지 않아서 협의 중이다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외교통이죠. 윤상현 의원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한번 드려보도록 하지요. 그나저나 김광일 기자, 예. 어제 예. 외교적인 부분, 뭐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발리에서 벌어진 또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그 다른 행보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행보들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슈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영부인들 참여했던 다른 영부인들끼리 같이 뭐 앙코르와트 가고 이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좀 연일 개별적으로 다니는 예. 행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 격에 맞지 않는 다른 개인적인 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비판의 각도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느냐 이런 비판의 지점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병원 뭐 찾아가고 심장병 어린이 찾아간 것에 대해 빈곤의 포르노냐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시각이 있고 또 아니 행보는 좋은데 왜 나중에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사진 취사 선택해서 뿌리냐 또 요쪽을 지적하는 뭐 저 시각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데 계속 잡음이 나고 있잖아요. 물론 네. 과도하게 너무 공격한다라는 여당의 지적에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잡음이 나면은 이 홍보 방식, 대통령 영부인인가 여사에 대한 홍보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계속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하나가 있는 네.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취재 제한 또는 언론 차별 이건데 어제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공개를 안 하고 그 뭐 전속 취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이제 짧게 뭐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그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이제 질의응답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기내에서 비행기를 이동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자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고 예. 지금 특정 언론 2개 언론사 기자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다가 얘기를 했다. 그게 이제 채널A랑 CBS 기자만 불렀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사적인 인연이 있는 그런 기자들만 불러서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지에서는 부글부글 지금 굉장히 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뭐 거기에서 현지에서 질의응답 안 했으면은 예. 기내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국익을 알리기 위해서도 기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 취재를 이제 가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대하는 어떤 취재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김관일 기자? 예, 뭐 전반적으로 자유주의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이렇게 제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유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국정조사는 평행선. 지금 이제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해달라라는 야당의 요구 기한은 24일인데 예. 국민의힘 중진들이 어제 모여서 의견 교환을 했죠. 네. 의견 교환을 했고 만장일치로 이제 뭐 국정조사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어제 장제원 의원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좀 잠깐 화제가 됐었는데 네. 좀 이건 제가 확인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한 15명 정도가 어제 그 중진 간담회에 참여했는데 한 5명 정도는 우리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고 5명 정도는
약간 현실론적인 우리가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정도 얘기를 했고 나머지 5명은 명확하게 입장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약간 불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의원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춘 정도의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결론은 어쨌든 안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예. 결론을 냈고요. 결론이 냈는데 결론을 이제 내렸다고 알려졌는데 그리고 나서 회담이 이제 끝나고 간담회 끝나고 나서 뒷말들이 좀 있었어요. 예, 뭐 이제 권은 의원 같은 경우에 왜 이거 만장일치라고 하냐,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다라고 메시지를 명확히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참여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만장일치라고 그러느냐 이런 반발들이 그렇죠. 있었던. 그러나 대다수는 일단은 어쨌든 안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이제 사퇴론이 좀 이제 거세게 있었잖아요. 어제도 이상민 장관 국회 예결위 심사에 출석해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라면서 선을 또 세게 그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좀 여건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상민 장관을 바로 경질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결국 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명예로운 퇴진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장관을 이제 지명을 해서 청문회까지 거치게 하고 이상민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출근시키고 이 빈틈없이 그냥 퇴진을 이제 시키는 방식으로 가서 이상민 장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굴욕적으로 퇴장시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정치할 수 있도록 포석을 열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여당에 흘러가는 분위기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그 대통령실에 줄 세우기가 재림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비대위로 전환될 때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 강경한 기류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공동 성명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역할을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장제원 의원이 원래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요즘 목소리를 높여서 이를테면 주호영 원내대표 공개 비난하고 이를테면은 김은혜 수석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김가연 기자가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중진들한테 국민의힘 중진들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반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어제 간담회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반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안 들어가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손해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18명 위원 민주당 쪽만 다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일방적으로 질의하는데 이게 맞느냐 전략적으로 안 맞는다. 야당 판 깔아주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참여하자는 의견. 그런 의견도 있고 국회가 그러면 일을 해야지 당연히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아예 침묵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장제원 의원이 만장일치라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고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실의 뜻이 그런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제 다 침묵해버리고 권은희 의원 정도만 사실상 이제 조금 막 대놓고 반기를 드는 권은희 의원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초선 재선 의원들 뭐 기수별 선수별 얘기해봤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의 태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어저께 이진복 이제 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이제 고영인 의원이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MBC 전용기 배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의를 얘기를 하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이진복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시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 좀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까지 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기류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뉴스 짧게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또 있었죠?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예, 참사 이후부터 희생자 명단 공개를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일단 정치권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정치권은 아니고 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가 됐어요. 온라인 매체 민들레라는 곳에서 느닷없이 기사로 공개를 했고요. 처음 듣는 매체인데 오늘이 창간일이래요. 뭐 창간 전에 약간 뭐 관심 끌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창간인데 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친민주당 성향의 또 다른 매체 더 탐사랑 협업으로 공개를 한 거고요. 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고 다만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써놨어요. 사망자 158명 중에 155명의 실명을 쭉 써놨는데 제가 방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 열 몇 명은 이름이 삭제가 돼 있습니다. 유족들이 항의해서 항의하면은 지워주는 거예요? 네,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 어떻게 일단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뭐 상품백화점이라든지 뭐 화성 시랜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럴 네. 때는 이제 공개된 적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공개가 됐냐면은 이게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뭐 가족들이나 뭐 유족들이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참사가 한 번에 벌어졌고 이게 뭐 공개 그런 요청들이 이제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일종의 이제 아우팅이라고 강제로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강제 방식이 공개. 강제 공개 이게 이제 맞느냐 이제 논란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은 사실은 뭐 유가족이 동의하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공개 입장이 많기는 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다 침묵하는 분위기.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강력 성토 그리고 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참담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정치권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정말로 세심하게 완전히 유족 입장에서 더도 덜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